자, 오늘 도슨트픽에서 선정한 작품은 알폰스 부아의 슬라브 서사시의 마지막 20번째 작품인 슬라브 찬가예요. 상업적인 포스터로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약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그린 느낌인데.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이건 포스터 느낌이 전혀. 분명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단 말이죠. 느낌이 전혀 다르죠. 네. 자, 그 부분이 포인트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폰스 부아를 아는 분들도 대부분이 요 앞에 얘기, 요 상업적인 작품 얘기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아가 별이라 불리게 된 건 뒷얘기 때문이에요. 자, 그 얘기가 이제 중요한데 포스터들이 성공하면서 30대부터 이제 엄청난 성공을 하죠. 부와 명예. 이제 아내도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오. 자식도 낳고. 다 가졌네.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네. 다 가졌네.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끝났으면 이렇게까지 존경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건 그래요. 저도 지금 보면서 상업적으로 엄청 성공했고 이게 어쨌든 상업적인 그림들이지 이게 뭐 예술적인 작품으로 평가했을 때는 막 엄청난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서. 딘디 씨 말처럼 여기에서 멈췄다면 성공한 상업예술가죠. 그치. 문제가 뭐냐면 50대가 됐을 때 네. 뭔가 공허했대요. 그치. 내가 하고 싶었던 걸로 성공한 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채워지지 않는 그치. 뭔가의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화가도 대단한 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대요. 뭔가 놓쳤다. 뭐가 빠진 걸까? 뭐가 빠졌지? 고민했는데 딱 이 생각이 든 거죠. 너무 힘들었지만 돈을 벌기 위한 그림만 그렸다. 그치. 그러니까 상업적인 거에 빠져 있었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든 게 뭐냐면 민족을 위한, 우리의 조국을 위한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 와, 그래서 나라 사랑? 이 생각을 한 게 딱 50대거든요. 새로운 결심을 해요. 돌아가야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민족을 위한 작업을 하겠다. 체코로. 우와. 공공미술. 어머. 왜 민족성을 얘기하냐면 네. 무아는 슬라브 민족이에요. 저도 뭐 민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지배를 많이 당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그림을 그리러 실제 돌아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결단을 했군요. 뭘 하냐면 이때는 공공미술을 하려고 벽화도 그리고 우표도 디자인하고 화폐 디자인도 하고. 근데 대부분이 무상으로 했대요. 왜냐면 돈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지. 근데 멋지다. 또 무슨 생각이 드냐? 이런 거 다 좋지만 인생 최고의 걸작, 우리 민족을 위한 슬라브 서사시를 만들어야겠다. 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무아는 50대부터 사망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슬라브 서사시에 바치게 돼요. 와. 대단한 작품이에요.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했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역사를 그린다는 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죠. 잘못 그리면 난리 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얘는 파리에서 상업예술로 돈 엄청 벌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갑자기 우리 역사를 간단하게 뭐 그려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엄청 위험한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근데 일단은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슬라브의 역사를 공부해요. 대단하네. 자기 민족을. 그리고 실제로 슬라브 민족이 거쳐간 나라들을 다 갔다 와요. 답사까지? 어마어마한 우와, 작품인 거지. 정말. 그리고 그 공부가 끝나고 붓을 든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임했네요. 엄청난 애정인데요, 이거는. 그렇죠. 그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모으는 와중에 러시아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러시아가 혁명을 겪은 상태였거든요. 혁명이 일어나면 고통받는 건 서민이잖아요. 전쟁이든 뭐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 작품 제목이 러시아 복구예요.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참여적인 예술도 많이 한 거죠. 오, 이런 그림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 부모가 어머니가 지금 목숨을 잃어가는 아이를 껴안고 있죠. 잘 보면은 위에 비둘기가 있어요. 그러네. 어떻게 보면 평화의 상징이죠. 잘 보시면은 그 위에 양쪽에 화살 맞았어요. 그러네. 평화가 깨졌다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그 밑에 쪽에는 양쪽에 하트가 있죠. 네.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저거는 우리가 이 모습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도와주자라는 의미. 그래서 제목이 러시아 벚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실제로 이 포스터는 무료로 제작해서 배포했대요. 그러니까 이 포스터는 캠페인 포스터 그런 어떤 느낌인 거네.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걸작을 그려요. 한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끝도 없는 사막이에요. 저 여성의 표정 보시겠어요? 걷다가 지친 거예요. 너무 막막해. 나아갈 데가 없어요. 주저앉았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좌측 언덕 잘 보세요. 뭐 짐승들이 있는. 늑대 3마리가 있어요. 좀만 더 포기해라. 잡아먹으려나. 실제로 무아가 그런 처참한 환경들을 목격하고 이 작품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딱 봤을 때는 좌절, 슬픔 이것만 그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희망을 담아놨어요.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저 뒤에 별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좀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습작이 여러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습작에는 저 뒤에 여성의 뒤를 비춰주는 저 밝게 빛나는 별이 있죠. 저게 없었대요. 근데 이걸 그리면서 별을 채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희망의 별을 그려 넣어서 길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왜 별이라는 게 우리 고우 때도 그랬지만 꿈을 꾸게 하고 네.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걸 그림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담은 게 이 작품이고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명화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 여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보면 저절로 좀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슬라브 서사시를 완성했어요. 서사시잖아요. 한 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작. 총 20점. 얼마나 걸렸을까? 10년? 내 인생을 여기다 다 바쳤을 것 같은데 마지막 후반기 인생을? 맞아요. 약 20년. 어마어마한 장기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자기의 돈마저 다 써버려서 나중에 후원자까지 있었대요. 그걸 다 받아서 그리고 있었대요. 사실 거의 돈을 다 바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공부하는 기간도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본 시간도 있고 그걸 빼고 그림 그리는 것만 하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싶긴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이즈 때문에. 그 20점 중에서 제일 큰 게 가로 길이가 8m예요. 8m요? 8m. 할 가늠도 안 돼. 전시를 어떻게 하지? 그죠? 전시대에 있는 모습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런 게 20점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그리냐 저걸. 그죠? 와, 20년이면 20년을 매일 12시간씩 그렸겠는데? 계속 그렸죠. 작은 게 한 4m, 큰 게 8m. 이거 다 연결하면 100m가 넘는 거예요. 내가 저 슬라브 민족의 혈통이면 저거는 보면 그냥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리고 왜 사이즈가 커야 되냐? 이건 다 같이 보는 거죠. 우리 민족이 다 같이 볼 수 있게. 진짜 국가의 별이 될 수 있겠다. 그죠. 훈장을 막 그러니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 20번째를 제가 뽑은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는 외치는 거예요. 슬라브여 영원하라. 그래서 감동 흘리는 거예요. 근데 완성하고 얼마 뒤에 등장해서는 안 될 게 등장해요. 나치. 어머, 하필. 헉, 시대가 그렇구나. 민족을 외치는. 그치. 안 그냥 되지. 단합을 시키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죠? 이거 완전 야 근데 지금 20년 걸려서 완성했는데 그러니까. 안 돼. 저거 바로 사라지면 어떻게 버텨? 그래서 이 뒷이야기가 정말 감동이에요. 그 나치가 원래 저 슬라브 서사시를 불태우려 했대요. 그치 그랬겠지. 찾아다녔겠네. 근데 무아 자녀들이 숨겨놨답니다. 나치의 비밀 경찰 게슈타포가 저걸 그린 무아를 찾아가요. 아이고. 그때 무아가 71세였는데 그걸 뭐 했겠어요? 고문을 해요. 그게 어디 있냐고 막 했겠지. 고문을 받죠. 그리고 풀려나고 며칠 뒤에 후유증으로 사망해요. 아이고. 사실은 무아는 나치가 죽인 예술가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러네. 또 무아의 장례식이 열릴 때
모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례식까지 통제해요. 나치가. 모이지 마라. 아, 가족들끼리만 쓸쓸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을 때 마치 젊었을 때 겪었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 같은 일이 사후에 또 생겨요. 약간 3.1운동처럼 다 나왔을 것 같은데 민족들이. 그때 그 나치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무아의 장례식에 온 인원이 대략 10만 명이었대요. 와, 진짜 대박. 이게 실화예요. 어머, 너무 이거야말로 너무 소름 돋았어. 근데 그 10만 명의 슬라브인들이 모여서 장례식에서 이렇게 외쳤죠. 무아는 우리의 민족성을 잃게 해준 우리의 영웅이다. 알폰스 무아는 죽어서 프라하의 별이 되었다. 새로운 평화 속에서 편히 쉬거라. 체코는 훌륭한 아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울려 퍼졌어요. 이때부터 이제 무아는 단순히 상업적인 화가가 아니라 프라하의 별이라 부르게 된 거죠. 사실 저는 무하의 상업적인 작품들만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거장인가 이거에 대해서 늘 궁금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와, 무하는 정말 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진짜 무슨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그쵸. 분들처럼 그림으로 이거를 한 거 자체가 와, 진짜 멋있네요. 이 작품의 존재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음. 초반만 알아서 이야기를 포스터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그 민족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인류를 위한 그런 인류애였대요. 모두가 사랑해야 된다. 전쟁은 그만하고 그런 인류애에 대한 얘기를 서사시로 푼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도 체코의 보물이에요.